지난 시간에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2장 슬라이드 7페이지에서 국내 총생산을 이제 민간 부문의 소비 지출,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 소득 측면에서의 GDP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목은 Income Approach to GDP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슨 부부의 예에서 봤던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들은 반드시 경제 내의 모든 소득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2018년 자료인데 2019년 자료를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보시죠. 국내 총생산은 대략 190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부가 피용자 보수, 쉽게 말하면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임금, 정확히 임금과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영업 잉여는 이제 기업의 이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및 수입세, 주로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세라든가 혹은 이제 간접세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이 생산 활동에 투입된 다음에 일정 부분이 마모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모를 우리가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환율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평가저라도 우리가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본 스탁에서 자본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생산 활동에 자본이 투입되어서 자본이 일부 마모되는 현상을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한 것을 고정자본 소모라고 합니다. 그 자본 스탁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계 장비나 시설들, 설비들의 가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마모가 된 것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마모에 대한 이제 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소득 측면에서의 GDP와 이 고정자본 소모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다음에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피용자 보수가 대략 한 46%, 영업이익여가 한 25%, 고정자본 소모가 2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지표이긴 한데요. 국민계정상에 한국은행 이코스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출처를 빠뜨렸는데 한국은행 이코스에서 제가 다운을 받았고, 이코스 국민계정 요약표를 보시면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체 소득 중에서 노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는 자본의 몫일 것이고요.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크게 자본과 노동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부가 노동의 몫이 될 것이고 일부가 자본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소득 중에서 노동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한국은행에서 추계를 했는데 이제 매년 추계를 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60%, 한 64% 정도 되고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1960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서 대략 2000년 이후에는 이제 60%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고정자본 소모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고정자본 소모는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본이 생산활동에 이용된 후에 일부가 마모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슨 부부의 예로 돌아가서 심슨 부부가 오렌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수확에 필요한 일종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스터 번스에게 가위를 빌렸습니다. 이 사람은 미스터 번스고요.
가위 하나의 1년간 사용료가 오렌지 1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위 사용료로 미스터 번스에게 오렌지 10개를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오렌지를 따느라고 가위를 많이 사용을 했더니 가위가 좀 마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가 마모가 된 것까지 고려를 해서 오렌지 10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된 부분을 감안해서 오렌지를 추가로 더 줘야겠죠. 예를 들면 뭐 2개를 더 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못 썼는데요. 모가 아니고 번스입니다. 모는 심슨의 친구고요. 자, 번스에게 오렌지는 12개가 될 수 있습니다. 줘야 되는 오렌지 개수가. 스프링필드에 사는 주민들은 심슨 부부에게 노동을 제공했지만, 노동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미스터 번스는 가위라고 하는 자본을 제공을 했습니다. 미스터 번스는 자본을 빌려준 대가로 오렌지를 12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10개는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2개는 그 자본이 마모된 것에 대한 대가, 고정자본 소모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출 측면, 그 다음에 소득 측면 이어서 봤고요. 생산 측면에서의 GDP에서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GDP는 한 해 동안 혹은 뭐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가치, 생산된 것을 카운트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슬라이드 12페이지에서는 카운트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혹은 GDP를 계산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들의 가치, 그러니까 최종 재화, 서비스들만을 고려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재화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 들어간 중간 투입물들은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생산된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분해해 보면 그 안에 하드 드라이브라는 것이 들어있고 뭐 CPU도 있고요. 뭐 혹은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그래픽 카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GPU도 들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CPU와 GPU의 가격이 거의 뭐 비슷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메모리도 들어있을 것이고요. 뭐 다양한 부품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를 부팅하면 뭐 자연스럽게 OS가 실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컴퓨터는 100만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생산할 때 다양한 중간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GDP의 컴퓨터 한 대를 카운트할 때는 그냥 100만 원으로 카운트를 하지 여기에 뭐 하드 값을 추가하거나 CPU를 추가하거나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뭐 OS를 추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재 가격들, 중간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중간재들은 다 배제하고 최종 재화의 가치만을 GDP로 카운트합니다. 두 번째,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더블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중고 자동차라든가 주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을 우리가 포함을 하지 과거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그 과거 시점에서 이미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무슨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혹은 뭐 거래를 뭐 스무드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들은 GDP로 카운트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죠. 3년 전에 지어진 집은 GDP에 카운트되지 않습니다.